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ite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초적인 지리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윈폼과의 연동,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검색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조 시스템에 필요한 BOM, 부품 리스트에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구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QLite 소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SQLite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 Select, Update, Delete, Search에 대한 지리문, 그리고 윈폼과 SQLite의 연동된 부분, 그리고 실습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검색 기능들이 들어있는 기본적인 GUI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ite는 경량화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기반의 어, 인베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SQLite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오라클이라든지 MS SQL에서 활용하던 SQL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어, 지금 데이터의 무결성과 그리고 확장성, 다중 플랫폼의 호환성들이 뛰어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이나 안드로이드 앱에 경량화된 DB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ite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그 웹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받는 이 웹 주소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 설명드릴 DB 브라우저 for SQLite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CLI 도구를 먼저 다운로드하고 지금 보이시는 SQLite 툴, 윈도우, 여기 이제 저는 OS가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에 해당되는 그 CLI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CLI 도구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시면 기본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해당되는 SQLite의 커맨드 라인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실행이 됩니다. SQLite 설치 및 관리에서 기존의 CLI 도구를 활용해서 한 것은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나 혹은 시각적인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DB 브라우저 for SQLite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 브라우저 for SQLite를 시각적으로 돕기 위한 툴로 지금 보이시는 윈도우 버전에 맞춰 집 버전 혹은 인스텔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도구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도 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 여러 가지 실습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CLI 도구에서는 커맨드 라인에 create table person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 구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지만 실제 DB 브라우저 4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되는 테이블의 이름을 person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해당된 필드명을 추가를 함으로써 여기 버튼 추가를 함으로써 필드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드의 타입과 속성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테이블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person이라는 테이블은 id라는 필드명과 name 그리고 age라는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id는
인티저 타입입니다. 숫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not null, 반드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해당되는 인서트가 될 때 반드시 숫자가 기입되어 있어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여야 됩니다. 두 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해당되는 이 필드명은 다른 필드와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I에 또 체크가 되어 있는데 AI는 오토 인크리멘트 자동으로 해당되는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ID라는 필드는 아주 중요한 어, 기본 키로서 해당되는 자동으로 매 컬럼 증가될 때 숫자도 증가되었지만 기본 키로서 아이덴티티 다른 열과 지금 개별적으로 독립되는 그런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GUI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했는데 이거와 함께 밑에 보시는 create table person, id, name, age 지금 이런 구문으로도 생성할 수 있었고 CLI 도구를 활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QL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해서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음,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insert라는 지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id, name, age라는 필드명을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id가 인티저 타입의 자료형이었고 그거 오토 인크리멘트 자동으로 증가하며 기본 키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임은 어, 다른 속성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대신 age와 name과 age는 텍스트 형태로 넣는다고 테이블의 속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id 필드명에 name, age라는 각각의 필드에 밸류 값은 1, 홍길동 25라는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insert into 지리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insert into person 해서 각각의 값에 매칭되는 값을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 에러 없이 실행 완료, 일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쿼리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insert라는 insert into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 봤고요. 삭제에 대한 부분은 지리문은 간단하게 delete라는 지리를 통해서 해당되는 테이블 안에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lete from 해당되는 테이블로부터 person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데이터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name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컬럼을 지워라라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을 줘서 다양한 형태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리트 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BOM이나 특정 물건들을 지울 때 일반적으로는 이름 기준으로 지운다기보다는 해당되는 그 ID 기준으로 지우는 실습을 나중에 구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셀렉트 문인데요. 이제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펄슨이라는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때 select 모든 것 from person 펄슨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id와 name과 age의 값들이 필드의 값이 컬럼들이 쭉 총 7개의 데이터들이 검색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셀렉트문을 통해서 테이블 안에 펄슨이라는 테이블 안에 어, 검색을 확인해 봤는데 추가적으로 어, 조건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검색의 조건은 모든 필드에
데이터를 펄슨이라는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에이지가 나이가 30보다 큰 경우에 검색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3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에 검색이 실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나이가 30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검색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검색을 할 때 라이크문을 통해서도 만약에 EC가 들어가 있는 네임을 검색할 때 해당된 네임 라이크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EC가 들어있는 라이크문을 활용해서 이제 검색한다고 하면 이순신, 뭐 갈릴레이 한 두 컬럼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구현을 통해서 또한 검색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검색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검색하는 데 있어서 웨어 조건이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어, 이름이 이름 안에 네임 안에 EC가 들어있는 조건을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보다 다 크죠. 그리고 해당된 이름 안에 2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C# 윈폼과 DB를 활용해서 검색을 할 때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를 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략하게나마 SQLite의 지름을 통해서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과 수정 그리고 검색, 딜리트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네 가지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윈폼과 DB, SQLite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멤버십 매니지먼트라는 해당되는 솔루션을 하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해당되는 윈폼 안에다가 먼저 데이터베이스와 윈폼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두 개 패키지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윈폼 프로젝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개 패키지 관리에 가셔서 해당되는 그 system.data.sqlite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 패키지 관리에 들어가시고 찾아보기에서 SQLite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system.data.sqlit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역 변수로 이렇게 private string, connection string, 데이터 소스, user.db. 세미콜론 버전 3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택지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user.db라는 파일을 연동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의 이니셜 데이터베이스 메소드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해당되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이니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다시 또 호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하고 오픈한 다음에 해당된 테이블이 유저라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존의 유저라는 테이블을 생성케 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유저라는 테이블은 기존에 여기 프로젝트 안에, 솔루션 안에 DB가 없더라도 실행하면서 생성하거나 혹은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유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우리가 DB 브라우저 4로 DB 브라우저라는 아까 그 GUI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라는 DB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유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 아이디와 유저네임 그리고 이메일, 폰 어드레스의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타입, 유저네임, 이메일, 폰 어드레스는 텍스트의 자룡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디는 이제 숫자이면서 기본 키, 반드시 하나의 숫자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매번 인설트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네임과 이메일은 낱널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설트 될 때, 새로운 이제 필드가 입력이 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에 널이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과 어드레스는 굳이 값을 넣지 않아도 해당되는 데이터가 필드 값이 컬럼 값이 입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DB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GUI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면, 프로젝트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 폼1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폼1이라는 객체를 클릭을 하고, 윈폼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속성값, 프로퍼티를 보면 그 텍스트 프로퍼티가 보통 폼1으로 되어 있는데 그 텍스트 프로퍼티를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텍스트 박스가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텍스트 박스, 어, 여기 이름에 해당되는 텍스트 박스는 이제 갖다 놓으면 텍스트 박스 1이겠지만 객체 이름을 텍스트, 어, 텍스트 유저네임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이메일, 세 번째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 폰, 네 번째는 텍스트 어드레스, 그리고 여기 서치할 때 쓰는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 서치라고 해당되는 그 객체 이름을 수정을 합니다. 레이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블은 굳이 수정을 안 하는데 레이블 1, 2, 3, 4 즉 이름, 이메일, 핸드폰 주소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해당되는 레이블 라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 프로퍼티를 지금 회원 목록 이름, 이메일, 핸드폰 주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프로퍼티도 불림 12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룹 박스를 두 개를 썼는데 회원 검색 및 조회 목록이라는 그룹 박스 하나와 두 번째 그룹 박스는 회원 목록 및 수정 삭제에 해당되는 그룹 박스 두 개를 어, 드래그 앤 드랍하고 각각의 값을 텍스트 프로퍼티를 다음과 같이 회원 목록 및 조회 목록 그리고 회원 등록 및 수정 삭제로 수정하고 굴림 10포인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이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 회원 검색, 정보 검색, 두 번째 등록, 수정, 삭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정의 정보 검색에 대한 버튼의 객체 이름은 btn 언더바 서치, 두 번째는 btn 언더바 인설트, 그리고 세 번째는 btn 언더바 업데이트, 마지막은 btn 언더바 딜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집어넣고요. 굴림 9포인트로 GUI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컨트롤들, 프로퍼티, 그리고 값들을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해당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네, 다음은 회원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네, 인설트하는, 입력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해당되는 GUI 화면에서, 이전 GUI 화면에서 인서트 버튼을 더블 클릭하거나 인서트 버튼을 클릭된 상태에서
번개 모양, 속성의 번개 모양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btn 언더바 인서트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안에 코드에 db 커넥션 하는 코드를 집어넣고요. db 커넥션하고 해당되는 insert query라는 스트링 안에다가 insert into user value 값을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쿼리문에는 지금 골뱅이 유저, 골뱅이 이메일, 골뱅이 폰, 골뱅이 어드레스라는 알리아스 형태의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이 insert query라는 그 스트링 값을 어, 쿼리문을 날리기 전에 지금 insert query라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쿼리 값을 지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insert query와 함께 각각의 매칭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유저 네임, 이메일, 폰, 어드레스의 각각의 값들을 매칭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command.parameter.add with valu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의 유저네임, 각각의 어떤 필드의 값들을 매칭해주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유저.txt에 프로퍼티에 있는 데이터를 유저네임에 매칭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이메일.txt 박스 안에 있는 프로퍼티 값을 이메일에 텍스트 폰.txt 프로퍼티 안에 있는 거를 폰에 매칭하고, 그래서 텍스트 어드레스.txt에 있는 프로퍼티 값을 어드레스에 매칭한 데이터의 쿼리문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했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유저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입력됐다고, 사용자가 등록됐다고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그 메시지와 함께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로드 유저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그 GUI 화면에 그 업데이트, 수정에 해당되는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거나 해당되는 번개 모양에서 클릭 이벤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 btn 언더바 업데이트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안에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만약에 리스트 유저 해당되는 목록상의 아이템이 널일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할지라도 다시금 이제 되돌아가게끔 할 거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 유저에 선택된 값이 있었을 때 그 ID 값을 이제 기억을 해 놓습니다. 숫자 형태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하고 오픈하고 다음과 같은 쿼리를 실행합니다. 스트링에 해당되는 업데이트 쿼리의 내용은 업데이트 유저 셋, 유저네임은 이메일, 폰, 어드레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해당되는 값들을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라는 테이블을 이제 수정을 하는데 유저네임, 이메일, 폰, 어드레스 값을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하는 컬럼은 아이디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수정한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템, 리스트, 유저의 목록에서 선택되어진 그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이런 필드 값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업데이트 쿼리에는 사실 여기 쿼리문이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 쿼리문 안에 골뱅이 유저네임, 골뱅이 이메일, 골뱅이 폰, 골뱅이 어드레스, 골뱅이 아이디 값들을 매칭해주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mmand.parameter.add with valu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의 그 유저네임의 데이터는 텍스트 유저네임.txt의 프로퍼티 값을 가지고 매칭을 해주고요. 예, 골뱅이 이메일의 데이터는
해당되는 텍스트, 이메일.txt의 프로퍼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폰.txt의 프로퍼티 값을 골뱅이 폰에 매칭을 해줍니다. 역시 또 어드레스도 텍스트 어드레스.txt의 값을 어드레스에 매칭해 줍니다. 그리고 select id 해당되는 목록상에서 선택되어졌던 id 값을 또 골뱅이 id에 매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커맨드에 담았다가 쿼리를 execute 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담겨 있는 데이터와 함께 해당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메시지 박스에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해주고 사용자 목록을 갱신합니다. 여기 로드 유저가 이제 그 파라미터가 몇 개 변수가 없는 상태로 스트링 값을 보내고 있는데 유저 목록을 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갱신하는 형태의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로드 유저는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어, 다다음 페이지에서 로드 유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된 목록을 다시 갱신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계속해서 활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딜리트 버튼의 이벤트를 걸 건데요. 해당되는 그 GUI 아까 우리가 설계한 GUI 화면에 딜리트 삭제 버튼에 이벤트를 걸어서 이벤트 메소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떤 걸 지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트 유저 목록에서 아이디가 가지고 있을 때만 선택되어졌을 때만 지금 이 딜리트 문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리스트 유저점 그 목록에 셀렉티드 아이템이 만약에 넣어질 경우에는 이벤트를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 리스트 목록에서 선택되어진 게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선택되는 컬럼 중에 id 값만 selected id라는 변수에 정수형 변수에 id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가 커넥션을 하고 오픈하고 먼저는 우리가 그 삭제 쿼리 delete from user 지울 거다. 근데 뭘 기준으로 지울 거냐면 id 값을 기준으로 지울 거다라고 지금 쿼리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id는 아까 우리가 selected id 선택되어진 목록에서 선택되어진 그 id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값이 매칭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command parameter add with value에서 id 값하고 selected id가 매칭이 되어져서 해당되는 쿼리가 execute query 실행이 되어집니다. 실행이 되어지면 삭제 쿼리가 실행이 되면서 DB 안에 있는 유저 테이블 안에 그 선택되었던 아이디가 삭제되어집니다. 삭제되어진 걸 지금 사용자 목록에서 삭제되었다라고 메시지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삭제된 그 아이디 값은 그 목록 값은 어, 다시 검색함으로 목록을 갱신함으로 삭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로드 유저라는 메소드는 이벤트가 걸려 있는 메소드가 아니고요. 회원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함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아까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 할 때 회원 목록에 해당된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 마지막에 해당된 회원 목록을 갱신했던 그 메소드가 바로 이 로드 유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개 변수로 서치 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해당된 키워드 기준으로 서치를 합니다. 해당되는 검색 목록에 아무것도 여기 지금 전제하지 않을 때, 스트링 값이 없을 때는 모든 걸 다 검색해서 그 목록을 갱신하게 되고요. 만약에 키워드가 있으면 해당 키워드만 검색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만약에 존재할 때 혹은 없을 때도 다 로드 유저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때도 역시 DB 커넥션을 하고 커넥션을 오픈하고 셀렉트 검색한다 모든 걸 유저 테이블에 있는 거를
where 유저네임, like, 서치 키워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저네임이 유사한 거, 특정 키워드와 유사한 거를 검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값이 지금 select query에 담겨 있습니다. 스트링 형태로.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키워드 기준으로 검색을 할 때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장소가 리스트 유저이기 때문에 리스트 유저 목록은 삭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해당되는 이제 쿼리를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된 데이터를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리스트 유저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커맨드 점 파라미터 유저 커맨드 점 파라미터 add with value 해서 해당되는 키워드 서치 키워드의 골뱅이 서치 키워드 값과 여기 느낌 그러니까 퍼센트 서치 키워드 플러스 퍼센트죠. 이거 우리가 이전에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의 경우수를 다 검색할 때 그 키워드가 있는 걸 다 검색할 때 이런 쿼리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특정 키워드가 있는 거를 검색을 하고, 그래서 이순신에 이자가 들어있는 뭐 갈릴레이 혹은 이순신 그런 이제 컬럼들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그 가지고 쿼리가 실행이 되고 데이터가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럼 반환이 되면 var 리더라는 곳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요, 배열과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데이터가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당되는 객체 필드명을 기준으로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가 존재하는 동안에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에 reader.read라는 메소드가 데이터가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유저라는 지금 어, 객체 타입의 그 데이터에다가 나중에 담을 건데요. 해당되는 지금 reader.get integer 32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고 오면 첫 번째 데이터는 id에 저장하고 두 번째 데이터는 유저네임, 세 번째는 이메일, 네 번째는 폰, 다섯 번째는 어드레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고요. 나머지는 다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매 피드백 할 때마다 한번 그 리커시브 하게끔 반복될 때마다 유저의 배열처럼 저장이 되어지고요. 그거를 객체 타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 해당되는 리스트 목록.items.add 해서 객체를 통째로 목록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 목록 안에 데이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리스트 유저의 목록에 해당되는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그 목록의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보여지게끔 하는 Selected Index Change라는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목록에 리스트 목록에 를 선택한 다음에 번개 모양에서 Selected Index Change라는 이벤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되는 이벤트 메소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리스트 유저점 셀렉티드 아이템이 느릴 때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역시 또 이벤트가 빠져나오게 되고 만약에 선택되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리스트 유저점 셀렉티드 아이템에 해당되는 그 목록의 유저네임 그리고 이메일 폰 어드레스가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목록 값이 현시화, 표시되는 그런 이벤트 메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용자 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스 코드의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최종적으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버튼, 인서트, 입력하는 버튼, 수정하는 버튼,
삭제하는 버튼, 검색하는 버튼을 기준으로 코드를 해석을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 안에 현 정보 목록 안에 데이터를 선택하면 Selected Index 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오른쪽 텍스트 박스에 표현도 되어지고 해당된 표현되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수정해서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홍길동의 정보를 홍길동2라고 변경하고 수정 버튼 누르면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서 목록에도 수정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지고요. 선택을 한 상태로 또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텍스트 박스에 정보를 새로 기입하고 인서트 누르면 또 새로운 목록 입력된 새로운 목록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자 관리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실습을 해봤는데 우리가 스마트 제조에 관련된 실습 코드로 다시금 우리가 또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에 필요한 그 재료 목록 BOM을 기준으로 BOM 관리 관련된 구현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는 코드 해석이 아니라 코드를 구현해 가면서 그 회원 목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QLite와 윈폼을 가지고 서로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 그리고 검색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실제 제조 관리에 필요한 재고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스마트 제조에 더 적합한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를 위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지금 프로젝트 이름을 인벤토리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폼1 텍스트 프로퍼티 이름을 재고 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폼1을 클릭한 상태에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변경하겠습니다. 재고 관리 프로그램 변경됐죠? 그리고 필요한 게 그룹 박스 2개 그리고 버튼 4개 그리고 텍스트 박스 5개 리스트 박스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룹 박스를 먼저 배치해 놓겠습니다. 도구 상자에다가 그룹 박스 그룹 박스를 드래그를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또 복사가 됩니다. 첫 번째 그룹 박스의 이름은 재고 관리 목록 혹은 재고 관리 검색이라는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 프로퍼티를 변경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룹 안에서는 재고 관리를 검색하고 재고 관리 검색된 목록들을 보여주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룹 박스를 나누어 놓음으로 인해 실제로 그룹 기준으로 GUI 배치를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검색 목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룹 박스의 텍스트 프로퍼티는
재고, 재고, 정보, 입력, 등록으로 바꾸죠. 네, 등록, 수정, 라는 이름의 텍스트 프로퍼티를 바꿀 거고요. 여기 재고 관리 검색 및 목록에는 박스에 있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하는 리스트 박스를 배치를 할 겁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를 하나 일단 배치를 하고요. 여기 프로퍼티를 변경을 할 건데 글자 폰트를 포인트 9거든요. 네, 17로 바꾸겠습니다. 9가 아니라 17로. 이게 두꺼워졌죠? 이 상태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 재고 목록에다가 4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버튼을 4개 배치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이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시키세요. 네, 등록, 수정, 삭제 총 4개의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를 할 겁니다. 레이블 하나, 2개, 3개, 4개. 해당되는 레이블의 글자의 크기도 너무 작아서 15로 해주겠습니다. 15. 각각의 레이블에 첫 번째 레이블에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품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품명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텍스트 프로퍼티를 품번으로 바꾸겠습니다. 품번. 번. 그 다음 거는 수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항목들의 품명, 품번, 수량,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리스트, 상자에서 해당되는 그 재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를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를 드래그하고 사이즈를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 프로퍼티도 검색으로 바꾸고요. 번째 또 등록으로 바꿉니다. 등록. 그다음에
수정입니다. 수정. 마지막 버튼은 삭제 버튼입니다. 이건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해당되는 품명, 품번, 수량, 위치가 를 통해서 해당되는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GUI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구성했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관을 하려면 여기에 누계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SQLite를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누계 패키지 관리를 클릭을 해서요. 설치됨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죠. 찾아보기에서 SQLite를 검색합니다. SQL SQLite 이 보이죠? 이거 말고 밑으로 좀 내리시면 SQLite system.sqlite system.sqlite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설치를 진행할 겁니다. 여기 system.data.sqlite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버전은 최신 버전 말고 10.0.119를 선택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system.data.sqlite 선택하시고 버전 1.0.119 선택하시고 설치. DB를 연관할 때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 동의함 하면은 아래쪽 출력창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야 패키지를 추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한다는 출력 결과와 함께 오른쪽에 참조 창을 보시면 SQL system.data.sqlite라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폼 로드 유저를 하나 만들어서요. 실제 폼이 처음 시작될 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DB가 연결된 상태에서 DB에 있는 내용을 검색해서 여기 목록에다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폼 로드에서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여기 보여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폼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폼 바닥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폼 로드 이벤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폼 클래스에다가 DB 매니저라는 필드 선언을 하나를 해줄 건데요. 프리베이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라는 클래스가를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매니저
DB 매니저라는 필드를 먼저 선언을 하고 밑에서 객체를 여기 폼 로드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 건지 이렇게 또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퍼블릭 형태로 퍼블릭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 아래쪽 이제 하단에 지금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금 폼원 클래스 밑에다가 퍼블릭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지금 여기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클래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초반에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사용을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의 그 클래스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되는 함수와 함께 해당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 메소드, 그리고 연결 문자열들을 하고, 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는 데이터베이스 파일명을 포함한 연결 문자열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보통은 이제 MS SQL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특정 IP 주소에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DB가 그런 곳에 존재해서 그 경로 IP 경로를 갖다가 표현해주고 그 DB의 그 스테이터스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스트링을 먼저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커넥션을 하는데, 해당되는 DB는 파일 DB 형태로 간편한 거라서 해당되는 파일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리베이트 스트링 값으로 해당된 경로와 함께 해당된 버전을 표현하는 스트링 값을 저장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베이트 스트링,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변수로 해당되는 이 변수의 파일의 위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는 데이터 소스는 해당된 이 UI가 컴파일되는 바이너리 여기 디버그 폴더 안에 DB를 가지고 DB를 커넥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로가 여기 상대 경로 폴더 안에 있지 않고 절대 경로가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경로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전은 3이라는 DB를 활용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파일명을 포함한 연결 문자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 시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퍼블릭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왜냐하면 클래스 네임과 생성자 이름은 같아야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고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생성자를 만든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니셜 데이터베이스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지금 이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메소드를 생성이라고 해두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베이트 보이드 이니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 지우고요. 이거를 이제 호출해서 여기다 이제 다 써야 되는데 해당된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는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는 메소드가 먼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을 해야 되겠죠. 뭘 가지고 여기 커넥션 스트링을 가지고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하고 추가적으로 인벤토리 테이블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재고 관리 관련된 DB가 없으면 그 DB 테이블까지 만들어주는 초기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유징이라는 지금 예약을 하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징 열고 닫고 SQL 커넥션이라는 클래스를 또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이것 또한 아직 만들어진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는데 이거를 아래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하기 위한 퍼블릭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넥션 클래스가 있긴 한데 오버라이딩 된 get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그 값을 반환해서 해당되는 커넥션을 이제 접속하는 데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메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SQL 라이트 커넥션 하고 여기 CON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요. new 하고 SQL 커넥션 그리고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고 커넥션 객체를 만드냐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 커넥션 스트링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 CONN을 만듭니다. 네. CONN이라는 객체를 커넥션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거 점 오픈하면 실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SQLite DB 커넥션을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하고 파일이 없으면 이제 자동으로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커넥션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인벤토리 테이블을 만들 건데, 어, 인벤, 어, 만약 인벤토리 테이블이 없으면, 인벤토리 테이블이 없으면, 예, 생성하는 쿼리 DB를 통해 예,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성 쿼리를 스트링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변수의 이름은 create table query라고 정리해 놓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SQL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실습하고 봤던 쿼리문을 스트링 형태로 일단은 하나 만들어 봅니다. 미리 만들었던 쿼리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할 건데요. 이걸 멈춰놓고 해당되는 쿼리를 타이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create table if not exist inventory에 라는 테이블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지름을 통해서 id, 아이템 네임, 그리고 아이템 코드, 퀀티티, 로케이션을 가지는 어, 테이블을 만드는 지리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문이 지금 통해서 지금 DB에 전달되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해당된 변수에만 담겨 있습니다. 이 담겨 있는 거를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using 해당되는 SQLite 커맨드라는 클래스에서 cmd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때 이제 이런 객체를 만들 때 create table query 지금 여기서 담아놨던 이 쿼리문이죠. 이 쿼리문을 여기다가 담아서 객체에다 담아서 커넥션에 던져서 command.execute query 실행을 하면 결과가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있는 상태로 쓰는 거고요. 없으면 테이블이 새로 생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B 커넥션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제 지금 어디서 지금 시작됐냐면 로드 유저에서 폼 노드에서 처음 폼을 호출을 해서 띄우기 전에 DB를 먼저 연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폼로드 이벤트에서 해당되는 DB 커넥션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DB 커넥션 해서 테이블이 없으면 테이블까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클래스에서 지금 우리가 미리 DB 매니저를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DB 매니저는 new 하고 DB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키 자동 완성이 됐는데 이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DB 매니저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그냥 지금 폼로드 우리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inventory.db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컴파일을 안 하고 지금 해당된 위치로 가서 DB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왜냐면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실행했을 때 그 바이너리 파일 안에 inventory.db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제대로 지금 작성이 됐고요.
컴파일 한번 하고 해당된 폴더 위치로 가서 파일 탐색기에 폴더 열기 가시면 여기 바이너리 파일, 디버그, 디버깅한 파일들이 쭉 있죠. 여기 보시면 inventory.db 파일이 보이지 않죠. 네. 여기에 db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당되는 이제 객체를 만드는 순간 db 매니저라는 객체를 만드는 순간 db가 생성이 됩니다. 왜? 어, 커넥션한 이후에 이 인벤토리 테이블이 없으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니셜 데이터베이스 하는 도중에 초기화하는 과정에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 계속 풀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종료하고 다시 폴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파일, 디버글. 여기 보시면 inventory.database db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DB를 만들었고요. 일단 DB가 연결이 됐으면 해당된 DB 이 폼이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여기 파일을 여기다가 리스트를 쭉 뿌려야 되겠죠. 파일이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뿌리겠지만 한 개라도 있으면 데이터를 여기다 뿌려야 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폼 로드가 실행이 되면서 DB에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제 셀렉트 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드 인벤토리라는 셀렉트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여기 이제 셀렉트 지리가 있는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스트링을 던져서 반환을 받을 건데 지금 해당된 메소드가 없어서 지금 이런 빨간불이 켜졌고요. 그래서 로드 인벤토리 메소드를 만들고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또 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인벤토리 이거는 여기까지는 DB 매니저고요. 지금 여기다가 퍼블릭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클래스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 커먼 클래스 밑에다가 로드 이벤토리를 만들어 주고요. 키워드, 서치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하나 가지고 있는 어,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반환형은 없고요. 지금 여기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는 해당되는 DB에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고 특정 키워드 스트링 값이 있으면 그 키워드 스트링 값을 기준으로 like 문을 감싸 가지고 그 해당되는 키워드 기준으로 검색하는 검색문의 메소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는 기존에 그 목록에 있는 데이터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 GUI 화면 보면 특정한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검색된 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검색된 데이터를 등록하면 등록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혹은 수정하면 수정된 거를 다시 업데이트하거나 삭제된 거를 반영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다시 지우고 다시 검색해서 여기다가 수정을 하면 어, 기존 것과 다른 형태의 갱신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로 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 목록을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 그 리스트 박스는 지금 리스트 박스의 객체 이름이 우리 발표 자료에서는 새로 만들어졌었지만 리스박스 1이라는 객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박스 1. 아이템 1. 아이템즈 클리어 자동 완성이 되죠.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고 DB 커넥션을 통해서 아까와 DB 커넥션을 통해서 셀렉트 지리문을 날려서 리스판스 받아서 표현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내용도 뜨지는 않겠지만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유징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DB 커넥션을 할 건데요.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변수에 DB 커넥션 하고요. 여기에 아까와 같이 커넥션 오픈을 합니다. 커넥션 오픈하고 드림을 하나 만드는데 select query라는 변수를 기반으로 지리문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select query에 select 모든 것 from inventory,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떤 조건에 items라는 그 항목에 항목과 유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이게 like가 유사한이라는 의미인데 뭐뭐 같은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SQL 쿼리에서는 뭐뭐와 유사한 쿼리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QL에서는 SQL 쿼리 작성할 때는 골뱅이하고 키워드를 쓰면 변수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해당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 지리문을 던져 DB에서 반영된 값을 반영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select query라는 쿼리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를 SQLite 커맨드로 던지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아까 또 아까 했던 구문을 다시 활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에 담아가지고 지금 셀렉트 쿼리를 여기 담았죠. 그래서 커넥션하고 이거를 파라미터 매칭한 이후에 데이터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매칭하는 부분이 커맨드.파라미터 add with value 여기 해당된 키워드 있죠. 지금 해당되는 골뱅이 서치 키워드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키워드는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왔고요. 매개 변수가 없으면 여기 퍼센트만 2개 붙어 있는 상태로 키워드를 던질 거고요. 특정 키워드 이자 알파벳 혹은 이나 한글 이가 들어있으면 이순신, 뭐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퍼센트가 감싸져 있는 형태의 키워드를 담아서 이 셀렉트 쿼리 지리문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이 커맨드 커넥션을 하고 그 지리문을 담아서 CMD로 쿼리를 예, 이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셀렉트는 일반적으로 등록이랑 어, 입력,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는 반환형이 없습니다. 하지만 셀렉트는 해당된 지리를 알리고 반환형이 있는데요. 반환형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데이터들이 일렬로 서서 막 달려오거든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파싱해서 다시금 구조체화, 뭐 클래스 타입으로 왁구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왁구로 이렇게 찍어내서 다시금 자료를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쿼리를 커맨드에 담고 execute 쿼리하고 리스판스 때는 데이터를 읽으면서 그 데이터를 객체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using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execute 쿼리를 해서 데이터 읽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using cmd execute query reader라고 있죠. 읽으면서 여기다가 담았어요. 리더라는 변수에다가 막 담았어요. VAR은 랜덤 박스와 같은 자료형이에요. 여기 막 담아서 어, 우리가 리스트 박스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어, 출력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고, 그래서 해당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포문 돌듯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문을 통해서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리더에 있는 객체의 타입의 어,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반복문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쭉 늘어놓으면 데이터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객체에다가 담았다가 이거를 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의 리더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인벤토리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쪼개서 리스트 박스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만들어 놨던 걸. 지금 인벤토리 클래스라는 클래스인데 public integer id,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 코드, 컨텐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getset 함수의 형태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딩 된 toString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인벤토리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줄 때 toString의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벤토리 아이템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파싱을 합니다. 데이터를 파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재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읽고 파일문을 통해서 읽었던 데이터를 하나하나 풀어헤쳐서 인벤토리 아이템에 있는 객체 타입으로 변환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리스트 박스에다가 리스트 박스.점 아이템즈 ad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통째로 그 여기 있는 아이템을 다 어,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var 아이템이라는 음, 객체를 반환을 할 거고요. 이거는 new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열고 닫고 지금 이 아이템즈의 인벤토리 값을 이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템즈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어떤 걸 담느냐 지금 DB상에서 불러왔던 데이터들을 한 줄씩 쭉 풀어헤쳐서 여기 아이템즈라는 객체에다가 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id가 있었고요. 이것 또한 제가 작성했던 거를 여기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통 ID, 아이템 네임, 아이템 코드, 콘텐츠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지금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 갖다가 대면은 해당되는 클래스의 그 프로퍼티 값들을 다 개수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보이게 되죠. 여기에다 담는 거예요. 아이템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클래스로부터 거기에 각각 읽었을 때 지금 이 DB 상태의 셀렉트문을 통해서 읽었을 때 그 값에 어, 지금 ID 값, 네임, 코드, 퀀티티, 로케이션을 각각 불러옵니다. 물론 이제 reader.getInteger 데이터베이스에 인티저 타입이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스트링, 마지막 것도 스트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아이템즈라는 객체에다가 담았습니다. 언제까지 담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화일문이 돌다가 아이템즈 객체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다 담겼으면 이거를 리스트 박스에다가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리스트 박스 1이었죠? 점 아이템즈 점 add 하면 통째로 이 아이템즈 객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던져주면 쉽게 어, 데이터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음, 지금 여기 잘못 정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끝난 상태 다음에다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셀렉트해서 리스트 박스에 최종적으로 반영한 상태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면 일단 실행해도 이게 지금 일단 에러가 났는데 가로가 하나 부족하네요. 아, 실행을 해도 특별한 반응이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색된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 입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디자인 가서 지금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어, 해당된 DB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에서 더블 클릭하고 이벤트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아까와 똑같은 시퀀스로 유징 함수를 통해서 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하고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 주고 인서트 쿼리 안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수를 또 유징 커맨드 SQLite 커맨드를 통해서 파라미터 매칭을 해주고 그 파라미터 매칭된 커맨드를 execute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안에 유징 함수를 통해서 DB 커넥션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커넥션.open 또 역시 해야죠. 커넥션.open 하고 그리고 스트링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도 작성된 쿼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할 때, 어, insert 쿼리,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이제 쿼리를 작성할 때도 무작정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CLI 도구나 혹은 DB 브라우저 for SQLite에서 해당된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해보고 그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디버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디버깅하기가 쿼리문 디버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도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쿼리문의 질이 관련해서 그거를 충분히 디버깅한 이후에 붙여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또 지면상의 또 제한 때문에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DB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되는 이 쿼리를 검증한 이후에 붙여 넣어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인서트 쿼리라는 지금 스트링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유징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쿼리문을 커넥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서트 쿼리하고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인서트 쿼리 값을 기준으로 커맨드 객체를 만들고 커넥션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SQL 인젝션 뭐 공격 방지는 아니고요. 데이터 입력을 이제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각각의 파라미터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매칭을 할 때 커맨드 파라미터 유저.점 add with items 까지 하고 이제 어떤 값을 매칭을 해야 되냐면 얘에 해당되는 네임이 해당되는 값이 어디에 매칭되어 있죠? 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2입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 2라고 객체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값을 매칭해서 DB한테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2점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 파라미터에 매칭을 하고요. 네, 동일하게 아이템즈 코드 두 번째 이제 해당되는 여기 아이템스 네임은 지금 우리가 매칭을 했고요. 아이템즈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코드에 해당되는 거 3번 이거는 박스 3입니다. 박스 3. 그래서 이걸 복사해 가지고 붙여놓고 3이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매칭해야 될 거는 퀀턴티입니다. 수량도 똑같이 복사하시면 되고요. 수량도 어디에 매칭되어 있는지 보죠. 박스 4입니다. 4, 박스 4.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수량이 텍스트 박스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여기다 퀀터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데이터하고 DB에 있는 데이터랑 데이터의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싱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강제 형변환하는 것처럼 지금 인티저 타입으로 파싱을 해줘야지 실제로 DB에 들어갈 때 에러가 안 납니다. 수량에 맞는 숫자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치는 그냥 텍스트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위치는 텍스트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아마 여기 박스 1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GUI를 배치하다가 지금 위아래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텍스트 하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이거 위치는 아니네요. 텍스트 박스 5네요. 5. 얘는 5입니다. 5 상태를 커맨드 execute 쿼리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가 된 이후에 완벽하게 이 쿼리 기준 인서트가 된 이후에 일단은 메시지 박스에 재고가 성공적으로 등록됐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고 목록을 새로 고침해 줘야 됩니다. 인서트가 된 거를 이렇게 추가해 주면 아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로드 이벤토리 메소드고요. 그러면 재고가 새로 등록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품명, SEN 001이다. 번은 SEN 다시 12 다시 34다. 수량은 12개다. 위치는 로 언더바 10 다시 20이다. 등록 눌러보겠습니다. 등록. 재고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확인하니까 자동으로 이 목록에 그 위치가 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 버튼을 통해서 DB에 넣었고, DB에 넣자마자 재고 목록을 검색해서 해당된 재고 리스트에 수량을 표현해 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수정, 삭제, 검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부분들은 코드를 붙여 넣어서 이벤트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검색은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검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품명 기준으로 S를 검색을 하면 S만 뜹니다. 혹은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도 지금 이거 하나만 뜨니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검색 버튼에 어, 지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 아까 로드 이벤토리 메소드 있죠? 여기에 텍스트 프로퍼티 값을 검색해 주면 됩니다. 이 텍스트박스 1점 텍스트거든요. 가서 보시면 얘 이름이 텍스트박스 1이죠. 텍스트박스 1점 텍스트 값을 매개 변수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에 대한 부분도 마쳤고요. 그럼 검색 등록했고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된 부분 수정, 등록된 부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기 전에 이 재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이걸 클릭하면 클릭된 값이 여기 품명, 품번, 수량 위치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리스트 박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하나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 발생한 그 값의 데이터를 여기 텍스트 박스에 뿌려주는 부분을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 디리스 박스 클릭하고 여기 이제 번개 모양을 클릭하면 Selected Index Change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Changed라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이제 이벤트 메소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위치가 지금 잘못되긴 했는데 지금 해당되는 코드는 해당되는 이벤트를 클릭했을 때 각각의 이벤트에 존재하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해당된 박스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var selected item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인벤토리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우리 만들었잖아요. 인벤토리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거 객체 형태로 형변화를 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리스트 박스 1점 셀렉티드 아이템 셀렉티드 아이템입니다. 템스 아니고 해당되는 셀렉티드 아이템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했을 때 클릭되어진 아이템이 어, 품명, 품번, 수량, 위치에 해당되는 값의 속성 값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값들을 여기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인벤토리 아이템즈에 정의되어 있던 그 폼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여기 selected item이라는 객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첫 번째 여기 밑에 품명 이렇게 2, 3, 4, 5죠. 텍스트 박스 2, 3, 4, 5에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텍스트 박스 2점 텍스트 복사를 해놓고 2, 3, 4 이게 2, 3, 4 5까지 있었죠. 2, 3, 4, 5에다가 각각 뭘 집어넣어요? 셀렉티드 아이템즈 아이템에다가 지금 이 객체를 이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코드는 셀렉티드 아이템 점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던 아이템즈 코드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셀렉트 아이템 점 이거 아까 아이템 코드였죠? 아이템 코드 또 역시 얘는 퀀턴티였고요. 퀀턴티. 하지만 이거는 숫자기 때문에 어, 글자로 바꿔줘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GUI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숫자가 아니고 다 글자입니다. 글자. 불맞춤을 좀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각각의 아이템즈를 각 테스트 박스에다 뿌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뭐가 발생하면요. 예, 리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리스트 박스에 셀렉티드 아이템이 호출이 되어집니다. 호출이 되어지고 호출됐을 때 해당되는 아이템을 인벤토리 아이템으로 감싸서 그거를 각각의 텍스트 박스로 뿌려주는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하고 클릭하면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쭉 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그 GUI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또한 어, 지금 복사한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셀렉티드 아이템이 그 리스트 박스에 선택이 된 값을 기준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된 항목이 ID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ID 값이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할 건데요. int selected ID 값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리스트박스 아이템.id 리스트 박스 원점 원점 selected item selected item
아이템인데 여기서 음, 이거를 강제로 이제 형변환을 한번 이것처럼 할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 음, ID 값으로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선택된 아이디 항목을 가져오는 작업인데 이게 꼭 있어야지 선택된 것만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항목을 수정하게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리스박스 원점 selected item 그 항목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 항목을 인벤토리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객체로 감싼 상태에서 아이디 값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상태로 DB 커넥션을 하고요. DB 커넥션 하고 파라미터 매칭해주고 어디 있는 파라미터요? 네, 어디 있는 파라미터 매칭해야 될까요? 네, 텍스트 박스에 있는 파라미터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징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또 DB 커넥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가로 쓰고요. 가로를 아까 계속 빼먹어서 음, 에러가 났었죠. 그래서 커넥션 오픈 하고요. 그리고 셀렉트 쿼리 부분도 그냥 우리가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거 해보라고 했죠. SQL DB 브라우저 가지고 검증을 한 이후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쿼리를 업데이트 쿼리에다 담았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 SQLite 커맨드를 질의를 이제 던지면 되겠죠. 질의를 던지면 되는데 유징이라는 함수를 또 써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업데이트 쿼리 지금 작성된 쿼리와 함께 쿼리와 그리고 커넥션 풀과 함께 커맨드를 던지는데 일단 파라미터 매칭들을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4개. 그럼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 위치해 있는 값을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맨드 파라미터 add value 그리고 items 골뱅이 아이템즈 하고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 프로퍼티 값을 불러오면 되는데 첫 번째 게 네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2였죠. 2, 3, 4 텍스트 박스 2, 3, 4 그래서 텍스트 박스 2점 텍스트 일이 왜 붙었죠? 2점 텍스트 그 다음에는 아이템 코드에도 매칭을 하겠습니다. 아이템 코드도 텍스트 박스 3인 거죠. 3, 3. 그 다음은 이제 아이템의 양인데 아이템의 양 같은 경우는 인티저 타입이어서 파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 parse 하고 텍스트 박스 3 프로퍼티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을 음, 이제 3가 아니고 4, 콘스턴트가 이제 4죠, 4.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아이템 로케이션, 위치가 존재하죠. 위치는
텍스트 파라미터 매칭하는 값이 텍스트 박스 5에 해당되죠. 5.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그 파라미터 값이 id 값이 뭔지를 이제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select id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select id 값을 확인해서 파라미터 매칭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 되면 여기 모든 파라미터 값들이 매칭이 된 상태예요. 총 5개. 이거 하고 뭘 하면 돼요? 네, command.execute non-query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여기 담아 있던 내용들을 여기 cmd에 담아 있던 객체를 다 키저당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업데이트 됐으면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죠? 예, 재고가 수정됐습니다라고 메시지를 한번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호출을 하고 뭘 해야 될까요? 예, 재고를 갖다가 재고 목록을 갖다가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 인벤토리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를 실행함으로써 재고가 수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된 상태에서 12를 13으로 바꾸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13으로 바뀌었습니다.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네, 수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GUI 상에서 검색, 등록, 수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 어, 삭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도 GUI 상에서 삭제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 삭제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해당되는 selected id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리스트박스 아이템즈를 통해서 가지고 왔죠. 아까 여기서.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이걸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삭제해야지 나머지 거를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것만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선택된 아이디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DB 커넥션을 하고 쿼리를 작성한 한 다음에 쿼리를 작성한 다음에 또 execute 쿼리 하면 파란테 매칭하고 execute 쿼리 하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디 값을 확인하고 쿼리 DB 커넥션을 하고요. DB 오픈했는데 여기 딜리트 쿼리까지 여기 지금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아이디는 지금 여기서 만드는 아이디로 이제 파라미터 매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징 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쿼리를 파라미터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매칭에 지금 여기 selected id와 여기 골뱅이 id 값을 매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mmand.parameter user. add with 하고 select id 이렇게 작성을 하면 두 값이 매칭이 되고요. 결국 이 값을 기준으로 command execute query 하면 실행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삭제가 되고요. 삭제된 목록을 또 아까처럼 재고가 삭제되었습니다. 와 함께 뭘 해야 되죠? 재고 목록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고
목록에 반영을 하면 우리가 삭제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등록을 하나 더 해보고 삭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릭하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걸 2로 바꾸고 좀 바꿔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됐습니다. 하나가 추가가 됐죠. 추가된 걸 클릭하고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똑같은 것도 등록이 됩니다. 한 상태로 여러 개 등록을 해보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삭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도 S 누르면 S에 해당되는 것만 있는데 이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N002 수정을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해당되는 ID 값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떴는데요. 이 부분들은 코드를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검색, 수정 삭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스마트 제조에 필요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와 인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C샵에 대한 인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따라오면서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